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이제는 취임한 지가 1월 20일 날 해서 이제 3 주가 넘어가고 있네요. 이제 4 주째로 다가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젠 급행 열차, 고속 열차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트럼프 이나규레이션에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린 대로 그는요 뭐를 선포했습니까? 리버티. 그래서 미국의 liberation. 그럼 liberation이라는 것은 이제는 어디서부터 속박에서 해방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향한 것인가? 이걸 보면 이제 sanction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트럼프는 sanction을 지금 어디다 가하고 있냐? 영연방 G7, 캐나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에 들어온 인필터 된 세력들이 누구냐는 것을 이제 트럼프가 밝히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정책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외적으로는 글로벌리즘에서 sovereignty, 나의 독립성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글로벌리즘에 반대한다. 즉 외세가 들어와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배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경제적인 독립을 취하겠다. 그럼 경제적인 독립도 굉장히 이제는 어폐가 있는 말인데 우리는 다 이제 미국이 제일 잘 살고 돈을 많이 대고 사실은 사실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돈을 다 대줬냐? 사실은 이제 유럽에다 돈을 제일 많이 대줬죠. 유럽에 갖고 있는 모든 기구라든지 그런 것을 트럼프가 이제는 뭡니까? DOGE 뭐죠?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통해서 이제 뭡니까? 우리가 미국에 있는 deficit 뭡니까? 과다한 지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거 이거를 가계부를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DOGE를 통해서 엄청난 이제 쓰나미의 파워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폭격을 맞은 데가 어디죠? USAID. 그래서 USAID는 지금 현재 거의 문을 닫았죠. 사실은 오퍼레이션이 안 되고 어딘만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비리라는 건 이제 말할 수가 없는데 지난주에 걸쳐서 세 가지로 하나는 언론의 인터피어. NGO의 이름으로 언론에다 돈을 다 줘서 국내외 언론을 갖다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 돈을 보내서 외국에 있는 정부 그다음에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에 관여돼 있다. 전쟁 자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코빗에 돈을 댔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중에 코빗에 돈을 대면서 전 세계 woke 문화를 이제 woke 문화라는 게 뭡니까? 성의 해체죠. 그것을 이제는 이게 마케팅을 했다. 그러면 영화를 통해서 연속극을 통해서 뭐 어린이 동화를 통해서 뭐 이런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천문학적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또 불똥이 튀었습니까? 메디케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셜 시큐리티. 소셜 시큐리티는 65세 아니 125세 이상이 65만 명이다. 그래서 125세 사람이 이상의 사람들이 당연히 돈을 다 이제 받아서 이제는 은행에 가서 캐시로 챙겼답니다.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다음에 플러스 그 사람들이 또 투표도 했겠죠. 이거는 뭐 very serious. 이거는 뭐 관여된 아주 무서운 무시무시한 디스클로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메디케어 사기. 이제 국내 사람한테 메디케어를 줄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한테 돈을 많이 줬다. 그다음에 또 피마. 우리 피마는 이제 재난청이죠. 어떤 미국의 사고가 났을 적에 재난청에서 이제 돈을 대고 이제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이제 미국의 엄청난 파워죠. 근데 재난청에 돈이 없어요. 다 불법 체류자한테 이제 호텔비 그리고 다 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연히 어디트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피마는 날아갈 것 같고요. USAID는 당연히 날아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 모든 미국의 woke 문화를 이제는 커리큘럼을 US Department of Education 카터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거기서 하는 것에 이제 어디시 시작됐습니다. 뭐 학교니까 이렇게 돈이 저기 뭐야 뭐 누가 돈을 삥 해간 거는 별로 없겠죠. 근데 돈이 misplace, misuse가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리큘럼을 만드는데 반국가적인 거, 그다음에 반 전통적인 거.
그 성의 해체라든지 성을 바꾼다든지 이런 교육 커리큘럼.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 최고 40개국 중에서 미국이 교육이 공짜예요. 그 그레이드가. 근데 돈은 제일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efficiency를 이제는 Department of Education. 그래서 이 Department of Education의 그 수장이 장관이 요번 주에 아마 다음 주쯤 이제 임명이 될 거예요. 지금 공청회를 시작을 막 했는데요. 저기 상원에서 그러니까는 인터뷰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은 뭐 트럼프가 원하면은 연방에서 그냥 지방으로 이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이제 그렇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어디죠? IRS를 이제는 행정명령에 의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뭐겠습니까? 재무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뭘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거는 돈에 대한 거세요. 돈을 막 찍어냈어요. 우선 담보가 없는 돈을 피아트 커런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막 찍어냈는데 그 찍어낸 걸 또 마구잡이로 썼습니다. 근데 그 찍어낸 것에 우리가 돈을 그거를 갚아야 되는 그 데피시트가 얼마라냐면 35에서 37 트릴리언 달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미 빚을 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제 트럼프가 이제는 두 가지로 없애려고 그러죠. 하나는 테러프를 통해서 IRS를 없앤다고는 자기가 얘기를 안 했어요. 자기는 없애는 게 아니라 어디트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ultimate 목적은 IRS가 Federal Reserve를 이제 국가로 다시 한번 엄청난 이제 재구종이 구조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 주에 또 한 7천 명을 또 해고한다 그래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많은 돈이 잘못 쓰여졌다는 얘기죠. 물론 트럼프가 임기가 4년이고 그다음에 또 벤스가 또 이제는 뒤에 일을 이을지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가 과감한 리포메이션을 시작했어요. 트럼프는 이제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liberation, 자유, 독립, 누구로부터? 외세로부터.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유럽에 있는 뱅킹 시스템, 유럽의 글로벌리즘 아젠다. 글로벌리즘 아젠다가 뭐죠? 워크 무브먼트예요. 즉 모든 사람은 이제는 뭐예요? 이제 성의 해체를 통해서 이제는 우성이 관리한다는 그거죠. 유로피안 우성이. 예,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이제 반격을 하고 나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 뭡니까? We want our sovereignty. 이건 굉장히 중요하면 나는 자유, 우리 미국의 주권, 자주 주권을 지키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께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많이 전해드리고도 있는데 우리는 보통은 이제 미국이 자주 독립국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주인입니까? 돈 가진 사람이 주인이죠. 은행을 누가 갖고 있어요? 이제 락펠러가 갖고 있죠. 시스템을. 그거는 누구한테 또 전수를 받았습니까? 라스차일드의 전수를 받았죠. 그게 이제 개인 사설 기간으로 1913년에 넘어갔다고 12년에 넘어갔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13년부터는 이제 세금이 시작됐다. IRS가. 그때서부터 계속 빚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전쟁이 났다. 그럼 누가 돈을 버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는 계속 빚에 쌓였어요. 그래고 지금은 35 트릴리언 달러 대부분은 지난 5년 동안에 생긴 빚입니다. 이 엄청난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RS를 자기가 이제는 그 엄청난 리셋을 하겠다는 의미를 보이는데 제가 볼 땐 거의 IRS가 이제 해체될이라고 될 것이라고 저는 이제 추정합니다. 그러면 그러가 뭐를 만나 ERS를 만들겠다. 그래서 테레프를 통해서 외국의 미국 자본가가 누구 걸리죠?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죠. 유럽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 이제 좀 잘 살게 되니까 임금이 너무 비싸. 외국 가서 그럼 할게. 그래서 회사를 다 외국으로 옮겼죠. 생산지를. 그래갖고 이제는 세금도 외국에서 다 처리하고 국내에는 레베뉴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생산국에서 이제 소비자가 되었죠. 이제 소비자가 될 때는 처음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이제 이 이제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받아먹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수입은 없게 되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는 모든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관세를 매김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외국에 포지션했던 유럽에 나갔던 공장, 그다음에 동남아에 나갔던 공장, 특히 중국, 인도, 그다음에 베트남 나갔던 공장을 철수를 시키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미 이제 포지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공장이 창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직장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인컴을 만들어내고 GDP가 올라가고 그걸 때 세금을 이제 많이 더 걷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그것에 비례해서 세금을 줄이겠다. 그래서 엄청난 세금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팁. 그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이거는 이제 세금을 완전히 없앴어요. 그래서 구조 조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트럼프는 뭘 하겠냐. 우리 링컨의 연설을 들으셨지 민중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민중에 의해서 민중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wealthy people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을 줄여주면서 동시에 뭐를 해요? 지금 현재 브릭스의 위협, 브릭스는 무엇입니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중국, 전 세계죠. 세계 그 미국의 인구는 전 세계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인구를 갖고 세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유럽은 뭐 체발의 피죠. 그 유럽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해 왔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파워가 이제 미국이 이제 맥킨리 이후로부터 경제적 파워가 커지고 군사적 파워는 놀만디 이후부터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인필터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건 영국과 미국이 알라이다. 근데 거죽은 그래요. 근데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말하면 영국의 쌍놈들, 영국에서 하이 클래스가 아닌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미국을 떠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이민자입니다. 이 이민자들이 와서 칼라니가 돼갖고 그들에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해서 우위를 하는 데는 시간이 한 10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1800년 후반에 맥켄리 때 정말 그 테레프로 말미암아 부를 영국을 능가하게 되었죠. 이걸 보고 당연히 영국에서는 미국의 인필터 돼서 저 우리 집에서 뭐야 제일 핫바리 종은 아니지만 제일 밑에 있는 애가 가서 너무 나가서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회수하기 위한 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시작했다고 제가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까? 이건 시실 로즈라는 사람이 1800년 후반에서부터 어랍쇼 영국이 세계를 다 지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베스트 인트레스트 방해가 되는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자원이 많은 러시아. 이건 같은 백인이죠.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해서 맥킨더 티오리를 만들어서 러시아를 공략해야 다. 영국의 아주 목적입니다. 근데 러시아를 하려면 이제 세계의 항구를 점유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그 클라인그라드 어딥니까? 폴란드 바로 북쪽.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크라이나. 크리미아 반도, 오케이. 그 다음에는 태평양, 거기 뭡니까? 블라디보스토크.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는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특별히 1860년대 그 명치 유신 바로 전에 그 누구예요? 중국이 저기 뭐야 그 러시아의 그 최극동 해군 기지가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그쪽을 그때는 조선 땅이었죠. 한국 땅이었죠. 대한민국 땅이었죠. 당시에는 물론 대한제국 조선이었지만 대한제국 훨씬 전이죠. 그래서 그 땅을 누구한테 넘겨줬습니까? 러시아한테 넘겨주면서 러시아는 더욱더 비운에 그걸 맞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받은 직격탄이 뭡니까? 그게 바로 로일 전쟁이죠. 스시마에서 패하고 그때서부터 대한민국 당시 조선을 영국과 미국의 동해안에 누구한테 넘겨줬습니까? 일본한테 넘겨줬습니다. 결국 뭐냐니까 우리의 모든 운명이 하여튼 파워 헤제머니에 의해서 운명 지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독립전쟁을 하고 이준열 씨가 가서 배를 가르고 그래도 얘네들이 이미 결정을 한 것은 우리가 이제 바꿀 수가 없는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누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냐? 미국, 기독교, 미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영제국에서 이렇게 쫓기는 미국이 결국에는 트럼프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I keep the sovereignty of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리고 여기에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 결국에 뭐냐? 종교 전쟁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나는 미국의 사반티를 유지할 것이며 그 사반티의 constitution 헌법을 존중하는 그 헌법이 뭡니까? 도망자가 돼서 왔기 때문에 본토에서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맹길었습니까?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만들었어요. 총기 소유의 자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 거기서 언론의 핍박을 받았구나. 집회의 핍박을 받았구나. 종교의 핍박을 받았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총기 소유, 즉 밀리시아를 만들어낸 것을 합법적으로 컨스티튜션을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가 얘기한 것은 나는 my God, our God. 우리의 our 그 미국의 아이덴티티가 기독교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 그건 무엇을 알 수 있죠? 기독교 미국이 갖고 있는 개신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다시 골든 에라를 트럼프가 영입됨으로써 트럼프가 다시 옴으로 시작되었는데 트럼프가 그것을 지키는 그 방법은 리버레이션이다. 그래서 리버레이션을 지금 자기가 선포하면서 이제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은 이 굉장히 그 뭡니까 굉장히 나비처럼 날라서 벌처럼 쫀다 그러죠. 굉장히 스피드가 있어요. 그리고 정면 펀치를 칩니다. 그 정면 펀치가 뭡니까? 우선은요 자금출 차단이에요. 자금이 없으면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미디어가 뭐고 자금줄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갖고 차단하는 첫 번째 무기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이제 DOGE, Government Efficiency로다 어디트를 하면서 이제는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반대가 있지만 법관들도 다 이제 동의했어요. 대통령이 직한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엄청난 이제 세이빙 시작해서 이거는 그냥 한두 푼이 아니고요. 연말 되면 1 trillion 달러를 세이브한다고 합니다. 또 meanwhile 지금 현재 그 타리프를 통해서 another trillion 달러 인베스트먼트를 이미 또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은 경제 문제가 이미 시작부터 3주 되는데 해결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컨티뉴이티를 하려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에너지, 두 번째 뭡니까? 미국의 기축 통화 유지. 트럼프는 천재예요. 트럼프를 보면서 이 사람은 천자병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구나.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나비처럼 날라서 벌처럼 쏘는구나. 그래서 에너지는 물론 우리가 그 미국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아서 drill baby drill. 그래서 기름을 막 팝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가스, 기름 가면서 뭐를 견제해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금 브릭스 칸츄리가 뭐죠? 아프리카, 남미의 대부분이 브릭스에 조인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미 파워가 기울어졌습니다. 유럽은 이미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침몰 중이에요. 빠른 가속도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다 근데 그럼 지금 현재는 우리가 미국의 헤게모니가 1945년부터 시작됐다고 하죠. 그때는 정말 그 독주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는 러시아가 2022년서부터 기름 장사해서 왜 했습니까? 본의 아니게 했어요. 왜 생슈를 유럽 애들이 걸었으니까. 너 맛 좀 봐라. 너 코너에 집어넣어 갖고 너 기름 못 팔아. 그랬더니 야매로 다 팔았습니다. 인도한테, 중국한테.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기름값 막 올라가죠. 왜? 서플라이가 제한돼 있으니까. 디맨드는 너무 많고요. 그래 갖고 러시아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동안 그래? 너들 나 계속 죽일라 그래? 그러면 나도 내가 브릭스를 만들겠어. 그래서 브릭스가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인도하고 중국도 왼수고 그리고 중국하고 또 러시아도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여러 개를 세웠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중국 사람을 되게 두려워해요. 뭐 인해 전술로부터 막 들어오거든요. 막 들어옵니다. 막 돈을 막 풀어요. 뭐 막 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쩔 줄을 몰라요. 얘 돈을 받아서 쓰자니 너무 기분 나쁘고 안 쓰자니 배가 고프고 그래서 러시아가 사실은 그 중국한테 땅을 임대를 안 주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용을 썼어요. 그래서 그 오파를 한국에다 했습니다, 많이. 근데 한국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습니다. That's one of a very bad mistake. 그래서 그 많은 극동에 있는 땅들이 다 누구한테 갔어요? 중국한테 갔어요. 그래서 우린 지금 많은 중국쌀 뭐 여기 안 먹는다, 나쁘다 하잖아요. 사실 많은 게 러시아에서 옵니다. 무공해. 예. 우리 그 땅을 안 받았어요. 흑룡강도 우리한테 줬습니다. 중공이 못 살 적에. 우린 물론 안 받았어요. I don't know why. 그렇죠. 제가 지금 우리 국가 정책을 정하는 사람한테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이 Why did you not? 그다음에 우리가 공산당하고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는 3면이 바다인데 어떻게 돼요? 공격할 수 없다면 포위를 해야 되죠. 근데 왜 러시아가 땅 줄 때 개발 안 했지? 이게 제 질문이에요. 거기에 뭐냐면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물이 땅으로 올라와요. 그다음에 해산물이요. 얼마나 많냐. 종류가 400가지인데 러시아 사람은 8가지밖에 안 먹습니다. 300개가 막 돌아다녀요. 물 반, 고기 반. 물 반, 조개 반.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거 안 가졌을까? 미스테리예요.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제가 애국자로서 미스테리입니다. 거기 우리 안중근 열사로부터 해서 많은 우리 애국 지사들이 묻힌 곳인데 사실은 지신허라고 해서 한국 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그 러시아가 자원, 해산물, 농산물, 세계의 최고의 초콜릿, 우유, 고기 이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름까지 갖고 있죠. 또 뭐로 있어요? 우라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동서양과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죠. 그래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미국 슈퍼파워,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누구요?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91년대는 망한다고 그랬죠.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지구상에서 소멸한다. 근데 소멸할 수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왜? 전 세계 가스, 히토류, 우라늄을 다 컨트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럽한테 한 400년에 걸쳐서 이제는 그 아프리카가 너무나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뭐다 뺏겼죠. 기름, 뭐 광석을 다 뺏기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다이아몬드 다 뺏기고 금 뺏기고 지금도 굉장히 못 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보면은 그 뭡니까? 비행기 타면은 그 뭐 파리가 날라와서 애 코에도 안고 그러면서 그 뭐야 그 돈 걷어가는 그 기간이 뭐죠? 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관에서 아이들한테 돈을 주겠다고 이렇게 뭐야 돈을 동전을 도네이션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가 모든 자원을 탈취를 당했어요. 특히 더치,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썸 프랑스, 썸 독일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찬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그다음에 이제 노예 매매가 있었죠. 그 노예 매매는 당연히 본인들이 한 거야. 이제 돈 주니까 그렇잖아요. 밑에 사람을 팔아먹었겠죠. 인신매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들이 또 영국 사람에 의해서 미국까지 판매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백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겠죠. 특히 유럽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중국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중국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또 이제는 중국하고 이제 문화상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들이 로지스틱스를 다 점유할 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누가 다시 손을 뻗쳤죠? 이 러시아가 빚을 탕감해주고 자원을 개발하고 이제는 아주 굉장히 신사적으로 어프로치한 게 지난 한 5년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지금 마음이 다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러시아 푸틴한테 넘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남미도 그렇죠. 그리고 동남아도 그렇습니다. 왜? 동남아는 누구한테 지배를 당했죠? 일본한테. 누가 넘겨줬죠? 영국이 넘겨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마음이 가장 누가 피해 의식을 덜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푸틴이에요. 그 푸틴의 브릭스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됐는데 이 여러 나라가 보이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원은 엄청나게 많고 인간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를 빼놓고도요. 전 세계 인구의 거의 40%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4%, 동남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쭉 합쳐서 합치면 어때요? 거의 35%. 그러니까 거의 10배예요, 미국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내수를 열심히 한다 그래도 그렇잖아요. 생산지를 옮겨서 한계가 있는 거죠. 아니 사람의 그 인해 전술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럼 걔네가 자원도 있어요. 브릭스는 또 뭐도 있어요? 내수를 할 수 있어요. 생산, 소비, 유통이 유라시아 대륙 안에 싹 끝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유럽이 걱정했던 것처럼 대륙 문화, 해양 문화에서 대륙 문화로 파워가 넘어가게 되죠. 그것을 영국이 가장 두려워했지만 일어났습니다. 영국은 자기를 한테 반기르던 미국을 포섭 혹은 미국을 접수, 그다음에 러시아를 힘 빼기 여기 아주 전력을 겨울여서 세계에 많은 기구를 만들어서 무엇으로 관리했어요? 아, 미국 돈과
그다음에 피아트 커런시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런던이 사실은 세계를 다 관리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반격을 시작한 거죠. 우리는 글로벌리즘 원치 않아. 다시 오지 마. 우리는 인디펜던스를 원해.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파서 우리가 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내수가 적은데 이제는 우리는 지금 누구랑 경쟁해야 되냐? 사실은 이제는 유럽이랑 경쟁이 아니야. 유럽이라면 경쟁 끝났어. 그리고 지금 누구랑 경쟁해야 돼? 우리는 브릭스랑 경쟁해야 돼. 그래서 브릭스랑 경쟁 상태에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쟁 상태에 이기는 방법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내수가 약하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는 접수해야 될 것이 더 많은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랜드하고 그다음에 캐나다를 또 우리가 지금 내고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퀄라이즈를 시키면서 커런시를 유지하려고 하죠. 근데 지금 이제 푸틴이 본의 아니게 전쟁에 휘말렸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크라이나는 제2 뭡니까? 항구죠. 클라인그라드 일본, 발틱, 발칸, 거기 크리미아,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는 태평양. 근데 이제 거기서 전쟁에 시달리면서 이제 많은 돈도 벌었지만 군인이 이제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심도 좀 흉흉하겠죠. 그래서 지금 푸틴은 전쟁을 사실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원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하여튼 진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들이 뭡니까? 브릭스를 가지고 커런시를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아프리카,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험이 굉장히 작죠. 남미, 식민지였죠. 스페인 식민지였죠. 아주 굉장히 작습니다. 아직 그 자본주의 경험이. 근데 여기서 가장 노련한 자본주의 경험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당연히 미국이 갖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끝내면서 지친 두 사람을 이제 끝내주면서 뭘 합니까? 두 가지를 빼내고 있어요. 자원과 커런시. 그래서 지금 현재 D라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 이제는 너 지금 우크라이나는 일단 무조건 다 끊었어요, 무기와. 이제는 한국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쟁이 이미 끝났어요. 그럼 이것을 빌미로 양쪽 다 이제 줄다리기를 하겠죠. 그래서 줄다리기 할 때 이제는 트럼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너희랑 딜하는데 전쟁 끝나게 도와주는데 내가 우크라이나 모든 무기를 차단했다. 그러면서 뭐야? 하지만 나는 너가 미국의 US 달러의 기축 통화를 방해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 내가 타리프를 때리겠다. 관세를 때리겠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이 많은 나라가 브릭스의 네이션이 합쳐갖고 그 옛날에 원수였잖아요. 중국하고 러시아도 원수였고 중국하고 인도하고도 원수였습니다. 이제 친해진 지가 이제는 한 몇 년 안 돼요. 작년에 모지하고 만나서 간신히 이제 중국하고 인도는 간만에 친구가 됐고 필요에 의해서 또 언제 또 짜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은 트럼프가 이제 미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내수와 인구가 너무 작은 것을 컴프라치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죠? 기축 통화를 유지하겠다. 이제 그거의 베이트가 뭡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쓰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이제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다 폭격당해서 이제 완전히 다 박살났습니다. 돈도 못 받아. 괜히 너무 시켜줘 갖고 대통령 돼 갖고 말이죠. 다 나라만 박살났어요. 이제 까뜩하면 망명 신세도 안 되게 됐어. 그래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젤렌스키가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텀이 2022년 8월에 2023년 8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엄을 선포했죠. 그래서 그게 합법적으로 그 나라 법상 대통령 권한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젤렌스키는 자기한테 히토리가 많다. 너희들이 이리 와서 도와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히토리를 500 빌리언어치를 이제 너희가 가서 마음대로 써라. 그래서 트럼프는 정말 너무 축복받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가 들어왔냐? 지금 거의 지금 현재 빈사 상태는 캐나다가 들어오기 일보 직전. 그다음에 덴마크의 영 비슷하게 유지되었던 그린랜드. 거기에 뭐 바닷속에 엄청난 자원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됩니까? 북극 항로를 점유했던 러시아, 브릭스를 견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완전히 이 외교 정책에 있어서 대박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제 가자에 들어가서 새로 개발하겠다. 저는 이스라엘로 여러 번 가봤어요.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 가자에 사는 사람들이 다 와서 일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They like each other. 그 원수 관계가 아니에요. 가보면요. 다들 고용, 피고용, 피고용이고 피가 많이 섞였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래갖고 담을 해놔도요. 거기다 군용을 맹길어 놔서 자기네 왔다 갔다 하고 또 일도 출퇴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고 일으키는 건 한 청소년 젊은 애들 한 10명이 막 돌멩이 던지면 또 CNN에 가서 영화 촬영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가자에 이제 외부의 돈이 들어갔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란에서 하마스를 지원해서 그 돈이 10월 7일에 이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면전이었어요. 육해 공군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갖다 캐졸티 포로를 지금 다 받기 일보 직전이죠. 그래서 가자로 들어가서 개발하겠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니들이 싸우는 이유를 알아. 학교도 못 가고 할 일도 없고 돈 주대니까 가서 싸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멋진 대가 직장을 제공할게 하면서 경제로서 중동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가자에 들어가서 가자를 개발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스트라이크예요. 중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 만들어주죠. 집 주죠. 이건 너무나 대박이죠. 자유주죠. 네가 뭐든지 마음대로 믿어라. 그럼 마음대로 믿을 때 가장 자유로운 종교를 당연히 믿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동 문제를 이제 트럼프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지막 내고하기 위해서 뮌헨에서 이제는 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벤스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벤스가 날아가서 이제 또 어떤 남의 그 억장 불질르는 또 얘기를 했어요. 유럽이 뭐냐? 너희 적이 너 계속 지금 중국 계속해서 러시아 공격하는데 그거는 너희 적이 아니야. 너희 적은 바로 너야. 왜 유럽은 이렇지 않았어. 네가 언제서부터 모든 걸 EU라는 걸 만들어서 EU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졌죠. 예. 그래갖고 이 EU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처음에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나라가 작으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근데 1990년도, 1990년이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암스테르담 회담에서 어떻게 됐어요? EU한테 너의 사반테를 다 넘겨. 모든 결정권은 EU 의회에서 해. 그 나라의 각자 나라의 주권을 넘겨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암스테르담 협약이죠. 그러니까 암스테르담 협약에서 주권을 넘겨주니까 모든 결정을 누가 해요? EU가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시리아에서 난민 쫙 끌고 들어와서 사람 교체 싹 시키고 문화 싹 바꾸고 교회라는 이름도 없어졌어요. 영국에는요. 그리고 지금 영국이나 북유럽에서는요. 속으로 기도해도 잡아가요. It's true. 법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에는 교회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이제는 이게 공식 식상에서 이제 기도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 기도를 하는데 예수 믿는 기도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집에서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한다. 그러면 이웃이 고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북유럽에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되었냐? 자기네가 만든 유물론, 자기네가 만든 공산주의에 스스로 빠지는 유럽 전체주의로 변하고 있죠. 특히 영국, 독일, 그다음에 불란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누가 지적했어요? 벤스가. 아니 너 거기서 왜 니네 지금 석유가 없잖아. 가스가 없잖아. 니네 국민들이 요번 겨울도 그렇게 춥게 났잖아. 근데 왜 전쟁 계속해? 누구 마음대로? 그러고 나서 왜 시민이 갖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제약해? 왜 국가들의 서번티를 내가 인정 안 해? 적은 바로 내부의 적이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적은 누굽니까? 러시아가 아니에요. 내부의 적이에요. infiltrate. 누군가 들어온 거예요. 침입자예요. 트로이 목마가 들어왔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누구시냐?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리스트죠. 세계 국경을 없애고 한 나라로 우리가 접수하겠다.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시실 로즈. 여러분 그걸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이제는 이게 반격을 시작했죠. 그래서 반격을 시작하는데 트럼프는 이제는 노인네 70 넘었죠. 그래서 지금 조직을 짰어요. 지금 A팀. 우리가 가장 옛날 몇십 년 전에는 영화 37 그것처럼 아주 최고의
정의 부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법무부 이번에 수장이 여자가 되었죠. 반디 이제 컨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되었습니까? 털시 가바드 DIA죠. 그러면 DIA 밑에 뭐가 들어와요? CIA, FBI, NSA 모든 첩보기관은 한 대창 15개 이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한테 보고해요? 털시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최근의 트럼프 반격, 반트럼프 모든 운동은 누굴 중심으로 일어났습니까? USAID, CIA, FBI. 근데 누구한테 이제 보고를 해야 트럼프가 임명한 털시한테 보고를 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두 번째는 누가 또 임명됐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전 민주당 누굽니까? RFK. 이제 RFK는 존 FK의 조카죠. 그래서 RFK는 자기 아버지도 저격, 1969년, 자기 삼촌은 1963년. 그다음에 누가 또 저격당했어요? 그다음에 그때 마틴 루터 킹 동시대 사람이죠. 다 누구랑 연결됐어요? 다 그때 대통령이 누굽니까? 한국에도 방문한 바 있는 존슨 대통령이죠. 존슨 대통령이 하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대충 뭐 짐작이 가시겠죠, 여러분. 사람이 계속 이제 암살당해 죽는데 저격자들이 순식간에 시체가 소멸되거나 사라지거나 막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X 파일을 이번에 오픈하게 됩니다. 그것을 책임을 맡은 사람은 플로리다에는 루나라는 그 뭡니다. 하원 의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맡아서 이제 9/11서부터 다 폭로하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트럼프가 말한 대로 미국에 들어온 외부 세력, 인필터된 세력을 제거하겠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뭐예요? liberation, 독립하겠다. 그럼 그들의 원조가 누구란 뜻이죠? 유럽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들을 이제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트럼프가 이 과정에서 갑자기 또 뭘 발표했어요? 스노우든을 자기가 사면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스노우든은 NSA에 있다가 이제는 그 러시아로 망명 갔죠. 그래서 뭐를 했습니까? 미국이 미국 전 시민을 감시하고 있다, 스파이하고 있다 말을 하고 망명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러시아로. 왜 러시아를 갔을까요? 그럼 여러분이 숙제입니다. 왜 러시아일까?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면을 하면 미국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스노우든의 죄가 뭐죠? 그것은 미국 NSA가 미 전 국민을 스파이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께서 트럼프 트레인, 그 트럼프의 급행열차 수나미 같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를 돕는 A팀이 12일 날 이제 털시 가바드, 13일 날 우리 그 RFK, 또 14일 날은 무엇이 있습니까? 뮌헨에서 JD 벤스가 가서 유럽 그 안보회에서 스트라이크를 쳤다. 적은 누구냐? 라고 발표했어요. 결국엔 딥스의 정체가 드러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또 한술 더 떠갖고 어떻게 스노든까지 이제는 사면을 하겠다. 뭐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난 수십 년 동안 알고 있었던 나레이션을 확 뒤집는 거죠. 그럼 이런 막 혼동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시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몇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 우선은 세금을 이제 줄여주겠다. IRS를 우선 8,000명 없애 또. 그래서 너를 감시하는 사람을 많이 없애겠다 하면서 우리한테 위로를 주죠. 그 다음에 이제는 소셜 시큐리티, 그 다음에 팁, 캐시를 받는 건 세금 내지 마. 근데 요즘에는요, 팁도 어떻게 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에는요, 기계로 내요. 밥을 먹고 나면 거기에 팁이 10, 15, 20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이, 아니, 팁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이게 다 얘네들로 가는 게 아니고요. 다 나머지 세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팁에다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영수증에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당연히 안 줘요. 저는 거기다 팁을 안 씁니다. 캐시로 줘요. 왜 네가 돈 쓰라고. 이건 다 걔네들이 받아서 어디다 써? 불법 이민자. Work Movement Campaign. 다른 나라 가서 언론 인터피어 감시하는 거.
이런 데 돈을 내면 안 되죠. 불쌍한 사람들이 시간당 돈 벌어서 이제 하는 것을 이제 트럼프가 이제는 그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에 대한 이제 엄청난 게 이게 이익이고, 두 번째는요. 그동안 미국에서 최고 피해를 봤던 산업이 철강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에요. 철강 산업에 지금 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철강을 이제는 장려하겠다. 그다음에 이제는 자동차도 똑같은 걸 시작했죠. 그래서 중국이 자동차 공장을 멕시코에 하려다가 그냥 스탑해 버렸어요. 관세가 나면 그냥 망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생산해서 팔아라.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다시 살게 되면 어디가 사느냐. 지금 미국이 가장 블루 스테이트가 어디냐면 이제 옛날에 그 저기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한 공장지대입니다. 거기가 지금 미국의 산업의 아주 핵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 뜯어갔어요. 아, 자동차 사업으로 일어났는데 자동차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갖고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계속 파내면서 자동차 산업과 철강 산업을 다시 살린다. 이것은 어느 때의 전법이죠? 이거는 1800년대 말의 전법이에요. 미국을 부강하게 하는 생산, 기름 생산, 자동차 생산, 그죠? 그다음에 철강 산업. 철강 산업은 나라의 기간 산업이죠. 이것을 지금 트럼프가 아주 전략적으로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성공은 이제는 브릭스를 주관하고 있는 최고의 힘이 누구죠? 현재로서는 푸틴입니다. 푸틴이 어떻게 동의를 했어요? 오케이. 전쟁도 끝내고 내가 미국 US 달러를 안 쓰겠다는 것, 기축통화를 안 쓰겠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런 엄청난 대승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또 지난 3주간 트럼프가 만든 그 쓰나미 같은 클린업 오퍼레이션, 그의 A팀, 그들의 최고의 수장들이 임명된 털시 가바드, RFK, 그다음에 반디,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그 옆에 섰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가 한 해외 정책의 성공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뵐 때는 아마도 이제는 가장 위험한 인물 누굽니까? 이제는 캐시파테야. 캐시파텔은 저번에 말씀드린 뭘 만들었죠? 가버먼 마피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버먼트가 갖고 있는 그런 비로크라시가 우리 시민을 컨트롤하면서 어떻게 미디어를 매니플레이트 하고 있다는 것을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그 가장 무서운 우리 그 인도 출신 FBI 수장, 이제는 거의 이제 상원에서 이제 인터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검증 과정이 다 끝났죠. 그래서 캐시 파텔이 이제는 다음 주에는 제가 볼 때는 인증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캐시 파텔이 오자마자 첫 번째 일어날 사건이 무엇입니까? 1월 6일 사건인 것입니다. 1월 6일은 사실 어떤 면에서 선거 개입이에요. 그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러시안 다시에.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의 전문 에이스는 러시안 다시에가 거짓말이라는 걸 밝혀낸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잠깐 뒤로 미룰 것 같아요. 이제 뭘 갖고 들어오냐? J6를 갖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J6하고 러시안 다시는 뭐죠? 선거 인터피런스. 그러니까 미국을 갖다 이건 어떤 면에서 뭐죠? 이제 영어로만 treason, 국가 전복죄라고도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가장 어려운 그 검증 과정을 이제 캐시 파텔이 지났어요. 캐시 파텔 너무 brilliant, 천재 같아요. 너무 매력적인 사람인데 장래가 정말 촉망됩니다. 그래서 이 캐시 파텔이 그 무서운 상원들의 도끼 같은 눈을 피해서 이제는 잘 인터뷰가 끝나고 이제는 상원의 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거기는 항상 배신자 우리 미치 메카날이 있었죠. 그래서 미치 메카날이 없어도 지금 현재 우리 부통령 벤스가 있기 때문에 무사히 이제는 통과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또 진짜로 뒤집히는 희대에, 지금까지 트럼프가 나치를 통해서는 뭐를 밝혀요? 금융 사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 캐시파트리 뭐냐? 이거는요, 선거 사기. 이거 선거 개입 사기를 다 밝히게 되죠.
그다음에 RFK가 지금 워밍업을 하고 있죠. 뭐를 밝히게 됩니까? 의료 사기를 밝히게 됩니다. 엄청난 미국이 뒤집어지는 순간이죠. 결국엔 트럼프를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Drain the swamp. 시궁창을 청소하겠다. 자기는 딥스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자기가 선포한 대로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선 저는 성서를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시간표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의 베스트 인트레스트 대단히 관련이 있죠. 그래서 한국이 그동안 외교 전략에서 이제 트럼프의 전략을 이기하고 우리가 그와 발을 맞추어서 최고의 베네핏을 받아낼 수 있는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인데 우선은 푸틴하고 화해가 됐다.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갖고 있는 클라인그라드 1차 항구, 그 다음에 두 번째 항구 크리미아, 반도, 우크라이나, 세 번째는 태평양 항구. 전부 다 이제는요 전쟁에서 세틀다운. 전쟁이 끝나는 거죠. 트럼프는 자기의 레가시가 피스메이커라고 했으면 전쟁을 없애겠다는 거죠. 자기는 상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인크리즈 시키겠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는 그 브릭스와 이퀄라이즈를 자기 인구가 적으니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 그린랜드나 캐나다를 접수할 경우에 어떤 게 생깁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되죠. 그러면서 대서양 태평양을 이제는 왔다 갔다 하게 되죠. 한 나라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대서양 태평양을 잇는 가장 중요한 러시아하고 미국이 아닌 나라가 어디죠? 당연히 한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입지는요, 또 한 번 엄청난 그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념적으로 굉장히 컨플릭트 상태에 있고 한국의 대통령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태가 있지만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하여서 한국이 이제는 이 최대한 우리가 이익을 그 국익을 위해서 받아내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길었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나 많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 보고해드리고 저는 이번 주말에 말라고를 들려서 트럼프 자택을 들려서 그다음에 다시 워싱턴 DC에서 이제 미팅을 하고 거기 가면은 CPEC이라고 있습니다. 가서 트럼프가 새로 선정한 캐비넷들과 이제 좀 교제 좀 하고 다음 주에 들어와서 여러분께 또 새로운 보고를 드리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